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 5연공 기초영문법 제1강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일형식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어 동사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동사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문장 속에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형식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와 동사의 기본적인 개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주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해서 문장 속에 서술된 동작을 행하는 주체를 가리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주어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때로는 은는이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동사는 그러면 주어의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 바로 다음에 주어의 동작인 동사가 주로 위치하고요. 해석은 뭐뭐 하다 혹은 무엇무엇이다 해서 다라고 끝나는 단어들을 동사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여기서 큰 포인트는 이 동사 자리에 온 단어는 하다라고 해석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해석됐을 때 문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마침표가 함께 쓰이는 서술어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익혔으니 실전 문제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주어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예문은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연습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주어와 그 다음에 뭐뭐다라고 끝나는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제시된 문장에서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주어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라고 해서 이라고 끝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한국어 해석에서 맨 마지막에 마침표와 함께 쓰이는 서술부에 해당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는 연습하다, 연습한다 이걸로 한번 채워줘 보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연습한다라는 해석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연습한다 라는 문장의 의미와 외국인들이 연습한다 라는 문장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유의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의 문장의 의미에 맞게 외국인들이 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지워주고 그러면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위의 문장의 내용을 의미에 알맞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바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에서는 주로 누가 연습한다 라는 표현을 어떨 때 생략하냐면 I라는 나를 가리킬 때 주로 주어 없이 문장을 말하곤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친구에게 마치 말하듯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좀 연습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일상 대화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렇게 주어를 주로 생략하고 한국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동작을 누가 행하는지 주어를 반드시 써줘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는 I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라고 표현을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라는 표현도 되고 뭐 나는 이라는 표현도 되죠.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연습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위에 있는 문장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통해서 주어 동사를 찾아볼 건데요. 두 번째 예문에서는 매일 운동해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방금 앞서 배운 것과 동일하게 주어가 따로 표기되지 않았죠? 이 문장을 일상 회화에서, 대화 속에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보면 네, 매일 운동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주체는 바로 I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에 아까 마찬가지로 내가 혹은 나는 그리고 동사 자리에 마지막 마침표가 찍혀 있는 운동해요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예문을 통해서 또 한번 주어 동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죠. $1,000를 갖고 있어요 라는 문장에서 누가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생략된 것, 한국말에서 생략된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우리가 마침표 찍혀있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 있어요 라는 표현이 아니라 갖고 있다 라는 한 단어,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갖고 있어요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죠? 주어는 여기에 생략된 주어 내가 혹은 나는 라고 써볼 수 있고 동사도 여기서 가져왔어요 라고 동작이나 어떤 서술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어는 아까 동일하게 따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 일상회화에서는 내가 혹은 나는 이라는 I가 생략됐고요. 동사는 마지막에 어떤 걸 쓸까 고민이 조금 되시죠? 예약하다를 해야 하나? 아니면 했어요를 해야 되나? 그죠? 자, 우리가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예약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 했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라는 표현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저희가 총 5문장 속에서 주어와 동사를 한국어 말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제 이 한국어로 찾은 주어 동사를 영어로 바꿔서 우리가 영어 문장의 문법에 맞게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예문 속에서 표현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서 예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예문에서 활용됐던 연습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습하다라는 단어는요, P로 시작하는 practice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practice. 자,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ractice. 항상 영어 단어를 볼 때는요, 어느 부분이 어떤 발음이 나고 있는지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 그냥 이거 전체를 묶음으로 practice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한 단어 한 단어 보면서 어디까지가 p, 어디까지가 rec, 어디까지가 tis라는 발음이 나는구나 라는 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ractice. 자, 두 번째 단어는 매일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every day. 자, 이 every day라는 단어는요, 붙어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붙어 쓰는 경우에는 매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의라는 의미가 하나 더 붙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very day. 자, 다음 세 번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 부분은 에 발음이 나도록 읽어줍니다. 그래서 exercise 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rcise. 조금만 더 빠르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exercise. 다음 네 번째 단어는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혹은 뭐 가지다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have 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뒷부분을 발음이 나게 읽기보다는 약간 have에 가깝게 읽어주시면 원어민이 사용하는 발음에 아주 가깝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ave. 자, 다음은 여행 가방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행 가방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게 바로 캐리어가 있죠. 캐리어는 사실 콩글리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캐리어는 영어로 suitcas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uit는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죠. 정장 한 벌을 뜻할 때 쓰는 단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uitcase. 연결해서 조금만 더 빠르게 읽어볼까요? suitcase. 자, 다음은 예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매우 길죠. 자,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reservation 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reservation. 소리내서 자꾸 읽으면서 단어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좀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servation. 자, 이제 한 번에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reservation. 자, 예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약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따가 영작할 때 한번 이 단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방금 확인했던 단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어와 동사 자리만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내가 라는 단어는 너무 쉽죠. I 라는 걸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연습한다 라는 거는 아까 첫 번째에 나와 있던 practice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I practice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I practice 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더 채워야 될 의미가 아직 남아있지만 요거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차차 채우는 연습을 할 거고요. 오늘은 주어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두 번째 예문도 역시나 I로 시작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동사 운동하다라는 걸 아까 배웠던 단어를 좀 떠올리면 exercise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I exercise.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채울 게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매일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우리 아까 띄어서 썼던 그 단어 everyday를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항상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먼저 나온 뒤에 그리고 나머지 의미를 그 뒤에 차근차근 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exercise every day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는 자,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했는데요. 자, 우선 주어 자리 I를 채워주고 갖고 있다 라는 have를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지고 있다 빼고는 요거
$1,000 하나만 남아있죠? 그래서 have 뒤에 마저 채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단어장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00이라는 단위는요, thousand라고 읽습니다. 자, 지금 send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send가 아니라 znd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thousand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드는 맨 뒤에 있는 단어는 너무 드 이렇게 읽으시기보다 약간 흘려서 약하게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ousand.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여기다 채워 넣을 건데요. thousand 앞에, thousand는 사실 공 3개인 1000의 이 단위만 나타내지 앞에 있는 숫자까지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1까지 영어로 바꿔줘야 하는데 우리가 1은 영어로 바꾸기 쉽죠. 1이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그 다음에 단위인 dollar를 써줄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dollar는요, 우리가 통화, 화폐의 단위인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일 때, 즉, 하나가 아닌 2개 이상일 때, 복수형일 때는요, 달러에 s를 붙여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ousand는 이미 2개 이상을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달러에다 s를 붙여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전체를 영어로 바꿨을 때 I have $1,000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예문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I는 변함이 없네요. 그 다음에 가져왔어요 라는 단어를 한번 영어로 써볼 건데요. 가져왔다. 뭔가 오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단어장에서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로만 활용을 한번 해본다면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따로 없었죠. 가져오다 이런 뜻은 딱히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데 자주 쓰이는 단어 바로 have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가지고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라는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고 어떤 표현이 약간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나 가지고 왔다라는 의미나 내가 지금 여행 가방 1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로 파악해서 이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가져왔다, 내가 지금 어디서 끌고 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여행 가방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냥 have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 have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캐리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여행 가방은 suitcase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suitcase를 맞아 적어봤는데요. 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suitcase를 쓰고 나니 한 개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자, 한 개는 우리가 아까 했듯이 one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one 말고요. 더 짧게 이 one을 더 짧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딱 하나의 알파벳을 활용해서 라는 A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A라는 것이 한 개인 단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I have a suitcase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스피킹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이 문장을요 하나로 연결해서 읽을 때는요 I have a suitcase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와 같은 하나라는 의미의 단어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단어 자체도 아주 짤막하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흐르다시피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 have가 아니라 I have. have랑 어가 만나서 have라는 발음이 나와요. 요거를 유의해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suitcas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suitcase. 네, 그래서 요 발음에 조금 유의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예문에서는요, 내가, 나는 이라는 주어 I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우리가 헷갈렸죠. 했는데요 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사실 아까 단어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어는 reservation이라는 예약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했다라는 단어를 따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또 배운 단어장에서 했는데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그 단어. 네, 사실은 하다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do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do가 아닌가? 근데 아까 단어장에는 do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do만큼이나 자주 쓰일 수 있는 단어, 바로 제가 여기다 have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일단 have를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가 뒤에 있는 예약까지 한번 채워넣고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예약이라는 단어는 아까 reservation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I have reservation이라고 하려고 마무리를 딱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간에 띄워놨어요. 예약 또한 우리가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한 건 했다라는 의미의 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했는데요라는 의미가 왜 have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a reservation을 직역을 해보면요. 저는 예약 한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했는데요가 아니라 예약하다 라고 의미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약하다라는 단어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reservation과 비슷하게 생긴 reser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reserve는 예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I reserve, 저는 예약해요 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에서 뒤에 채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예약했는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를 채워줘야 돼요. 보통 이제 호텔에 가서 제가 예약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I reserved the room, a room, 방 하나를 예약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호텔에 가서 제가 방 하나를 예약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네, 제가 예약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호텔에 가면은 당연히 방을 예약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와 동일합니다. 영어도. 그래서 굳이 제가 방을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라는 표현에서 제가 이 호텔에 예약한 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 reserve, 저는 예약합니다 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고 I hav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have랑 어가 만나서 have 라고 have 라는 발음이 나는 것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표현은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제 호텔을 체크인을 할 때 Hi, I have a reservation. My name is 삐리리 이렇게 얘기해주면 네, 저 예약했는데요. 제 이름은 삐리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약자 명으로 우리가 예약을 확인하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 회화에서도 자주 쓰인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고 한번 발음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일강,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를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